안녕하세요, 이슈브레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사무용 컴퓨터를 조립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컴알못 분들은 아직 컴퓨터 조립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꼭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가 오픈마켓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총 박스가 6개 박스인데 PC 케이스, 메인보드, 램, SSD, CPU,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 6가지입니다. 6개가 하루 만에 다 왔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서 부품을 한번 보고 조립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택배 박스를 모두 개봉했습니다. 자, PC 케이스고요. 이 제품은 그래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을 선택했고요. 가격은 나중에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쿠르쇼에서 나온 그 8기가 DDR4 메모리입니다. 500W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에즈락에서 출시된 A320M DVS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 240기가 SSD 하드디스크입니다. 맥스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젠 3 CPU입니다. 라이젠 3 2200 제품이 되겠습니다. 2200G라고 써있죠? 라이젠 3 2200G. 이 정도 사양이면 그 사무용 PC로 아주 만족할 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를 조립하는 순서는 이 메인보드를 PC 본체에 장착하기 전에 그 메인보드에 CPU를 조립하고, 그리고 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우선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인보드에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에즈락 제품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에즈락 제품을 메인보드로 선택을 해야만 PC를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도 있지만 최소한 에즈락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메인보드를 열어보면 기본적인 구성품은 설명서와, 그리고 이 PC 후면부에 연결되는 그 메인보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SATA 데이터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메인보드가 이렇게 정전기 방지 필름에 쌓여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이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면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그 커넥터 부분, 모니터 커넥터 부분이 있는 쪽이 왼쪽 편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편에 램 슬롯 부분이 오른쪽 편에 두면 이것이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가 CPU가 들어가는 소켓이고요. 요 두 개의 슬롯이 그 메모리, 그 램이 장착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요 슬롯이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는 슬롯입니다.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죠. 자, 그러면 CPU와 램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라이젠 3 CPU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CPU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부피가
그 쿨링 팬이 차지하게 됩니다. CPU는 정작 요만하죠. 요만하고요. 이 대부분이 그 쿨링 팬입니다. 쿨링 팬. 이것이 쿨링 팬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CPU 소켓에 CPU를 끼우는 방법은 일단 이 걸쇠를 살짝 당겨서 위로 젖히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소켓 구멍들이 그 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켓에 보시면 이 한쪽 귀퉁이에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이 삼각형 표시를 그 CPU에 보시면 금색 삼각형 표시가 한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를 빼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걸쇠를 닫아 주시면 CPU 장착은 끝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CPU를 조심스럽게 개봉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잡아줍니다. 이 핀은 절대 잡지 마시고요. 이 끄트머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소켓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삼각형 표시만 맞게 소켓에 얹어 주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 표시만 맞으면 자동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삼각형 표시가 맞지 않으면 소켓에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CPU 걸쇠를 내려주시고 이 옆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CPU 장착은 완료됐고요. 이제 팬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팬은 이 양쪽에 팬 지지대가 두 군데 아래 위로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풀어서 팬을 끼우고 나사를 조여주면 끝납니다. AMD에서 자랑하는 CPU 쿨링 팬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웅장하게 생겼네요. 예전 거에 비해서. 자, 이렇게 생겼고요. 팬이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그리고 무서운 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리스가 방열판 밑에 발라져 있고요. 그리고 방열판 위에 이렇게 팬이 얹혀져 있습니다. 자, 나사가 4개가 있고요. 메인보드에서 이 2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조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소켓 자리에 박혀 있는 지지대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끼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CPU이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보다는 이 수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이겠습니다. 각각 4군데의 나사를 잘 맞춰서 조심스럽게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 군데 나사를 다 조이지 마시고요. 각각 조금씩 조여가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여기 먼저 조였으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금씩 조여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CPU와 CPU 팬이 정상적으로 장착된 모습입니다. 아, 멋지네요. 자, 그리고 요것은 뭐냐 하면 이 팬을 돌아가게 하는 그 전원을 공급해주는 커넥터입니다. 요것을 어디다 꽂냐 하면요, 요 상단 쪽에 보시면 요런 4핀짜리가 있고요. 요 옆에 CPU 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CPU 팬 1 여기다가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플라스틱 가이드가 있는 쪽이 요쪽입니다. 요렇게 꽂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꽂아 주시면 되고요. 이 케이블은 이 팬에 닿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렇게 나중에 붙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CPU 조립이 끝났고요. 그 다음이 램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요즘 램 값을 알아보니까 상당히 저렴해졌더라고요. 삼성 램도 많이 싸졌긴 한데 그래도 삼성 램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쿠르셜에서 나온 그 8기가 램입니다. 램을 잡을 때도 항상 이 PCB 부분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칩이 있는 부분은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정전기 때문에 칩이 고장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슬롯이 2개인데 아무데나 꽂으시면 됩니다. 이 중간에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만 잘 맞춰 주시고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꽂으려고 하는 슬롯에 위아래로 이렇게, 이거는 위쪽만 열리게 돼 있군요. 위쪽만 한쪽을 열어 제끼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슬롯이 자동으로 딸깍하면서 닫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팬 케이블이 이 팬에 닿지 않도록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메인보드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이 메인보드를 PC 케이스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PC 케이스는요,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면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왼쪽 면을 열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손으로 힘껏 밀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 눕혀 보겠습니다. 이게 메인보드가 얹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아까 그 메인보드 부속품으로 들어있던 그 마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메인보드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나사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의 부속품으로 들어있던 후면 마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메인보드 커넥터 부분을 이쪽에 잘 맞춰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이 커넥터 부분을 저 마기에 잘 맞춰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PC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나사들이 이렇게 봉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나사들을 이용해서 메인보드를 조립하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까지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에 필요한 나사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메인보드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커넥터들이 정상적으로 밖으로 노출이 되면 정상적으로 맞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저 나사를 필요한 곳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PC 케이스 부속품으로 딸려온 나사 중에서 그 메인보드를 조립하는 나사는 요겁니다. 요거. 다른 거는 안 맞고요. 요렇게 생긴 이 나사 머리 밑에 요렇게 접시같이 생긴 그런 모양이 있는 나사가 그 메인보드를 조립하는 나사입니다. 요 나사 4개를 메인보드 나사 구멍에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쪽에는 가급적 전동 드라이버보다는 이 수동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조립을 해줍니다. 여기도 박아 주셔야 되고요. 여기 현재는 2개를 박았습니다. 여기랑요. PC 케이스에 메인보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선을 파워 서프라이를 연결해서 전원선을 연결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PC 본체에 있는 이 케이블들을 이 소켓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케이블의 용도는 뭐냐면 이 PC 본체 밖에 있는 이 스위치들과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리셋 스위치라든지 전원 버튼, 그리고 오디오 연결, USB 커넥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케이블들을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 메인보드 설명서를 보면 여기에 어떠한 커넥터를 하라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B 판에 또 이렇게 글씨로도 쓰여져 있고요. 뭐 LED, 파워 버튼, 리셋 버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케이블들이 그 PC 케이스의 전면부랑 연결이 되는 선들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오디오라고 써져 있죠. 오디오와 그리고 USB라고 써 있습니다. 오디오는 뭐냐 하면 이 PC 전면부에 보면 그 이어폰 잭과 그리고 마이크 잭이 있어요.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USB라고 써 있는 경우는 일반 USB 포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큰 케이블은 USB 3.0인데요. 이 전면부 USB 포트 파란색 USB 3.0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이 가느다란 선들은 이 헤더 부분에 그 용도가 써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파워 스위치고요. 빨간 거는 하드디스크 LED네요. 그리고 파란색은 리셋 스위치고요. 얘네들은 파워 LED입니다. 파워 LED. 전원을 켰을 때 그 불빛이 나는 그 LED를 구동하는 선입니다. 요것들을 다 그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설명서에 보니까 요 커넥터가 USB 3.0 커넥터고요. 요 밑에 2개가 일반 USB 커넥터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커넥터는 홈이 있기 때문에 홈만 제대로 맞춰서 끼우면 누구든지 쉽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USB 일반 커넥터를 끼우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마이크와 이어폰을 지원하는 오디오 커넥터를 끼워 보겠습니다. 오디오 커넥터는 요겁니다. 이 커넥터를 보시면
이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 잘 주의해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와 뭐 LED 커넥터 같은 것 등을 리셋 버튼 스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와 리셋 버튼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LED 뭐 하드 디스크가 돌아갈 때 키는 LED와 그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점등이 되는 그런 LED 같은 경우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극성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메인보드 설명서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리셋 커넥터 같은 경우는 요 두 단자,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로로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파워 버튼 커넥터를 세로로 끼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 LED 플러스 파워 LED 마이너스 각각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하드디스크 LED 플러스 하드디스크 LED 마이너스 요 자리에 각각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리셋 커넥터 이렇게 세로로 방향과 상관없습니다. 끼워 주시고요. 파워 커넥터 이렇게 세로로 방향과 상관없이 끼워 주시고요. 대신 이 LED 쪽은 극성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리가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커넥터에 써 있고요. 하드디스크 LED도 마찬가지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잘 연결을 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이 부분이 초보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 후면부의 펜 전원인데요. 이것은 그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파워 커넥터로 되어 있네요. 잘 보시면 이 커넥터에 그 펜 1이라고 써 있죠.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후면부 펜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이 케이블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의 모습인데요. 장착되는 방향은 이게 후면부거든요. 후면부고요. 이게 그 메인보드 방향입니다. 그리고 밑에 펜이 밑으로 내려가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장착이 되는 겁니다. 요런 방향으로 장착을 시켜주면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사를 먼저 4군데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나사가 그 파워 서플라이용 나사입니다. 나사를 4군데 조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커넥터를 연결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메인 전원 커넥터입니다. 램 오른쪽 옆에 보시면 이 커넥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힘껏 눌러줍니다. 그리고 4핀짜리 보조 전원 케이블을 이 CPU 왼쪽 위쪽에 있는 이 4핀짜리 커넥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즈락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 메인 전원과 4핀짜리 보조 전원만 연결해 주면 그 파워 서플라이와 메인보드 간의 전원 연결은 끝이 납니다.
이제 SSD 하드디스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맥스터사에서 나온 240기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저렴하고 성능 또한 괜찮아 보이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네요. 가볍고 전원과 데이터 커넥터가 그 SAT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원과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에 붙어 있는 커넥터 중에서 이게 SATA 전원 케이블입니다. SATA 전원 케이블 이렇게 생겼습니다. SATA 커넥터는 기역자 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역자 홈에만 잘 맞춰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를 연결했고요.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메인보드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SATA 커넥터는 요겁니다. 요거 연결부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메인보드 박스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SATA 케이블이죠. 메인보드에 SATA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있네요. 하나는 예비로 두고요. 이 데이터 케이블도 기역자 홈이 있기 때문에 그 홈만 잘 맞춰주시고 연결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SSD 쪽에 연결했고요. 한쪽 끝은 이제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요 커넥터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지금 이 SATA 커넥터가 총 4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개 중에 아무데나 꽂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메인보드 쪽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어차피 SATA 커넥터 같은 경우는 홈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안 맞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홈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초보자분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SD를 안정적으로 어딘가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이 PC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SSD라고 써 있네요. 이 부분에 SSD 같은 경우는 이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홈을 잘 맞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사를 4군데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대각선으로 2군데만 안정적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문제 없겠죠? 자, 일단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이번 PC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 카드를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용 PC로 게임용이 아니라 그 사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한 PC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서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 라이젠 3 같은 경우 그 CPU 안에 그 내장 그래픽 코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내장 그래픽 코어지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장 그래픽 코어를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따로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조립은 다 끝났고요. 케이블 정리하고 이 뚜껑 닫고 윈도우 설치하면 끝나게 될 것 같네요. 케이블 정리할 때 이 CPU 팬에 절대 이 케이블들이 닿지 않도록 그 케이블 타이라든지 그 빵끈 같은 것을 준비해서 이 안쪽으로 잘 밀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 쓰는 커넥터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이 끝부분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다른 부위와 접촉이 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커넥터들도 마찬가지로 안 쓰는 커넥터들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끝에를 붙여서 잘 안쪽에다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케이블 정리 어느 정도 해 놨고요. 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도 연결했고요. 일단 윈도우가 설치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모스 부팅이라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아, 전원 불은 들어오고요. CPU 팬만 돌면 도는군요. 메인보드 전원은 정상이란 얘기고요. 자, OS가 깔려있지 않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시 한번 리셋을 해볼까요? 에즈락 로고가 보여야 될 텐데요. 아, 보이는군요. 보이는군요. 예, 시모스 정상이고 이제 윈도우 10만 설치하면 되겠군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그 USB 부팅을 시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그 USB 하나를 지정해서 여기다가 항상 보관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USB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올린 그 구형 컴퓨터에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 영상을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10을 다운받아서 USB에 저장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조립이 끝난 이 PC 같은 경우는 USB 부팅을 통해서 윈도우 10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USB를 USB 포트에 연결을 한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키보드의 델 키를 부팅할 때 눌러주시면 시모스 셋업에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 부트 메뉴에서 부팅 순서가 USB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맥스터 SSD로 되어 있네요. 엔터를 눌러볼까요? USB 또는 UEFI로 해주셔도 됩니다. UEFI라는 것이 그 USB로 윈도우 10을 까는 그런 옵션입니다. UEFI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시트, 세이브 체인지 앤 엑시트 하겠습니다. yes. 자, 그러면 윈도우 10 로고가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즈락 로고가 촉이 계속 떠 있으면 USB로 부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윈도우 설치 화면이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UEFI로 부팅해서 그 USB에 윈도우 10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서 그 절차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USB 포트에 꽂고 이 시모스 셋업에서 UEFI 부팅 옵션을 최우선순위로 설정을 해서 부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가정용 또는 사무용 보급형 PC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브레이커였습니다.